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대 남성이 출소 20일 만에 벽돌로 가게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마땅한 생계유지 방법이 없어 범죄를 반복했다며 다시 유치장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 같은 생계형 범죄 비중이 커지고 있고 심지어 교도소에 다시 가고 싶어 저질렀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출소자 관리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야심한 새벽 한 남성이 화단에서 무언가를 찾더니 주위에 있던 벽돌을 가게 유리창으로 집어던집니다. 깨진 틈 사이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계산대에서 현금 다발을 챙겨 달아납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열흘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대전과 대구, 광주에서 17차례에 걸쳐 현금 110만 원가량을 훔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A씨는 가게 주변에 있는 이런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로 거스름돈 등으로 쓸 현금이 있을 만한 작은 식당과 카페 등이 대상으로 심야 시간 보안이 취약한 틈을 타 노렸습니다. 유리창이 다 깨져 있었고 돈통에 20만 원이 다 없어져 있었어요. 동종전과로 복역하다 지난 8월 말 출소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후 마땅한 생계 수단이 없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생계형 범죄로서 자기는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은 생각에 계속적으로 범행을 이어나갈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도 대전에서 무인점포 등에서 3달 동안 57차례 무전 취식한 30대 남성이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출소할 때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지자 먹고 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생계형 범죄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늘어난 건데 대전의 연간 절도 범죄 5천여 건 중 이후 1위는 생활비 마련이었습니다. 교정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 사람이 나와서 출소한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좀 약했다라는 측면에서 차라리 교도소가 편하다는 범죄자들, 교정 시스템과 출소자 대책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통령 공약인 육사 이전에 대해 육군 참모총장과 여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에 대해 육사 충남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추진위는 성명에서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육사 논산 이전을 분명히 약속했는데 국방을 책임지는 이들이 약속에 반대하는 건 항명이라며 도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이전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의원은 지역 이기주의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공모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UCLG 총회를 통해 엑스포 과학공원 일대에 우수한 국제회의 인프라가 입증된 만큼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개막해 닷새 동안 이어진 대전 UCLG 총회. 역대 최대 규모인 145개국, 576개 도시에서 1,370여 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6,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을 비롯해 호텔 오노마와 신세계백화점 등 전시와 숙박, 쇼핑 등 엑스포 과학공원 일대의 우수한 국제회의 인프라가 입증됐다는 평가입니다. 대전의 마이스 산업은 중부권에서 이미 최고로 꼽힐 정도의 수준에 와 있고 향후 방사청 대전 이전하면서 해외 바이어들이 방문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UCLG 총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대전시가 엑스포 과학공원 일대에 추진 중인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부산과 인천, 대구, 경기도 고양, 광주 등 5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와 동일하게 재정이 지원되고 용적률 완화와 교통유발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국제회의 유치에 있어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복합지구가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마케팅할 때도 국제의 복합지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마케팅에도 그만큼 유리하겠죠, 대외적으로.
대전시는 UCLG 총회를 통해 엑스포 과학공원의 마이스 산업 경쟁력이 확인된 만큼 11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웨이 복합지구 협의체와 협업을 통해 지정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서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관들과 협업을 강화해서 우리 대전이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을 비롯해 경기도 수원, 울산 등이 도전장을 내민 국제웨이 복합지구는 다음 달 1일까지 공모를 거쳐 평가한 뒤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그룹 BTS가 출연한 대전관광 홍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4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제 오전 10시에 공개된 대전편에는 BTS 멤버 지민과 슈가가 출연해 엑스포 과학공원과 한비탑의 환상적인 야경과 함께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과 인동시장 등 대전의 다양한 볼거리들이 담겼습니다. 대전관광공사는 이번 영상을 통해 대전시 홍보와 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년 뒤 완공되는 서해 고속철도의 예산군만 정차역이 설계되지 않자 충남도와 예산군이 절반씩 돈을 내 삽교역을 세우기로 한 바 있죠. 그런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취임 이후 국가사업에 지방비 부담은 옳지 않다며 중앙정부에 국비를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4년 완공하는 서해 고속철도는 충남과 경기 6개 시군을 지나지만 예산군만 정차역이 없는 걸로 설계됐습니다. 그러자 예산 주민들은 255일 동안 시위를 벌이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섰고 결국 정부는 예산 삽교에 역설치를 허용하되 건설비 271억 원은 지방비를 부담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충남도와 예산군이 절반씩 건설비를 내기로 하면서 10여 년에 걸친 논란이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김태흠 충남지사가 취임하면서 삽교역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삽교역에 대한 지방비 분담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철도 건설은 국가가 책임질 사업인데 왜 충남도가 지방비를 들어야 하느냐, 도민들이 용인하겠냐며 강하게 반대한 겁니다. 이후 충남도는 사업 시행자인 철도공단과의 시행 협약을 취소하는 등 후속 절차를 중단했고 정부에는 다시 국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하면서 최근 내년 예산에 삽교역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서 국비 논란은 종결됐습니다. 김 지사는 기재부가 삽교역 국비 투입 대신 원산도 개발 등 2개 사업 500억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실리를 챙겼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충남도하고 기재부하고 협의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다면은 그에 따른 대안 사업을 충족을 시켜준다고 그러면은 그건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하지만 10여 년을 끌어온 삽교역 논란이 다시 터지자 사업 연기는 물론 표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해도 4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당초 계획된 2026년 삽교역 설치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크게 그리고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논란이 커지자 예산을 찾아 예산군의 분담 비용을 줄여주겠다며 지역 민심을 달래는 한편 2026년 완공은 차질 없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주민참여 예산이 소수 시민단체를 위한 꿀단지로 전락했다는 발언에 대해 대전 충남 녹색연합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녹색연합 측은 주민참여 예산은 정책 제안만 할 뿐 사업을 위탁받거나 직접 시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단체로 들어오는 예산은 한 푼도 없는데 장 의원이 사실 파악도 하지 않고 4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발언한 건 시민단체 물어뜯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제77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범죄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최근엔 지역을 가리지 않는 사이버 범죄가 늘면서 사이버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모든 접속은 로그를 남긴다라는 말처럼 데이터를 추적해 범죄를 해결하는 대전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원들을 양정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회원 수 70만 명, 게시판 관리자만 수십 명.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을 운영한 45살 A씨가 지난해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로를 모르게 점조직으로 운영하며 조직의 규모와 존재를 숨겼지만 수십만 가지의 데이터 기록을 추적한 대전 경찰의 수사에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모든 접촉이 흔적을 남기듯이 그 사이버 접속 기록도 로그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그 기록을 다양하게 분석해서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늘어 사이버 수사가 중요합니다. 현장에 지문은 남지 않더라도 온라인상 접속했다는 로그 기록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지난해 SNS상에서 남성 아동 70여 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던 최찬욱도 이런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이용한 트위터의 접속 기록을 미국 수사기관으로부터 회신받아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는 이미 모든 수사의 기본이 됐습니다. 살인과 같은 강력 사건은 물론 보이스피싱, 화재 등 모든 사건에서 휴대전화와 CCTV 등에서 증거를 찾고 단서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겁니다. 현대아울렛 화재 수사에서도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나 방제실 로그 기록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사이버 수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빠르게 범죄 방식이 변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증거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분석관 전문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최전선이 된 사이버 공간. 수사의 최일선에선 사이버 경찰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대전경찰청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선 자율방범대 연합회 송주영 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생활안전과 염광채 경위가 대통령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청문감사 인권담당 관실 유지훈 경감이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대전경찰청 밴드와 시립합창단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날을 기념해 전국 지자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중 처음으로 1억 9천만 원가량의 암행순찰차 3대를 대전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한남대는 오늘 개교 66주년 한남의 날 및 한남 도약 선포식을 열고 자랑스러운 한남인과 공로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수상자는 문화예술 분야 성낙원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대전시 지회장 등 5명이며 총동문회가 수여하는 한남 공로상 수상자는 김인섭 생명시스템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서천군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천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4년째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천군에 따르면 어제 마서면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10kg의 쌀 20포대와 참치캔 40개, 마스크 80장을 기탁했습니다. 이 기부자는 고향이 마서면이란 것 외에 신상을 밝히길 극구 사양했으며 2019년부터 매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9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62살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위층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은 주택 내부 25제곱미터와 가지의 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다음 주 중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낮 1시 50분쯤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